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진단 유창호. 이건입니다. 이 기억하기 싫은 한 주를 보내신 분들이 참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코스피와 코스닥 뭐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봐야 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차트를 쫙 펼쳐놓고 보면은 정말 높은 곳에 올라서 그러니까 망망대해로 다이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 주후반에는 조금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숨은 돌렸는데 떨어진 거에 비하면 갈릴 길이 좀 아직도 아쉽고.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이게 지나갈 것인지 또 내려가는 건 아닌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나 변동성이 큰 요즘 시장 상황 속에서 네. 여러분의 개별 종목들 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미스터 진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오늘 딱 좋았어요. 네, 매번 3명만 섭외하다가 2명으로 섭외하니까 저희도 이제 갈라지는 게 굉장히 전문성 있게 갈라지네요. 자, 우선 일문즉답 시간입니다.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리고 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우선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용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잡히셨습니다. 부채 한도와 관련된 얘기 운용력님도 얘기를 그동안 해주셨었는데 네. 어쨌든 12월로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에는 이제는 이건 악재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악재도 뒤로 좀 연기된 걸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악재는 약간 연기가 됐지만은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거든요.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해가지고 그동안 연방 정부가 셧다운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이제 정치적인 밀고 당기는 과정이 진행이 좀 될 건데 거의 90% 이상은 주가에 반영됐다고 좀 봅니다. 네, 뭐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함께할 전문가 신한금융투자 이효섭 PB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입니다. 네, PB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휴가 이어지는데 지금 최근 증시가 워낙 좀 내리락 오르락 이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되나 고민 많거든요. 자, 그러면 연휴 지나고 나서 우리 증시의 방향성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네, 한 줄로 설명드리면 믿을 건 실적과 배당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을 건 실적과 배당밖에 없다. 그래서 오른다는 건지 내린다는 건지 조금이나 더 들어볼게요. 이제 PB님이 하도 방송을 하니까 네. 프로 방송인이 되어가고 있다. 미스테리하게 조금씩 약간 여운을 남기고 계세요. 2부까지 안 보면 저 답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고요. 네.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미스터 진단 아무나 참여할 수 있죠? 네, 여기 자막에 흘러가는 것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해서 꼭 해야 될 내용들 말씀해 주시죠. 네,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박준현 운용력과 신한금융투자 이호섭 PB가 나왔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스터 진단 출발합니다. 네, 미스터 진단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루트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전화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 통해서 인사해 주실 수 있고요. 네. 네이버 TV 통해서도 인사 나눠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만 딱 골라 주시는 거 아니고 다채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그럼요, 유튜브하고 그 네이버 TV 둘 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전문가 한 분 딱 선택해 주시면 저희 담당 PD가 잘 체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인사를 남겨주고 계신 네. 유튜브 잠깐 볼까요? 좋죠. 네. 자, 지금 보니까 한 130명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60명인데 딱 네. 미스터 진단 봐주시려고 이렇게 또 많이 오신 것 같고요. 네. 지금 동백님께서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해피님. 그리고 중간에 왜 빼먹으세요? 그 최장군님 계시고요. 그리고 세검 쥐말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그러네요. 오늘도 역시나 세검 쥐말님께서 금요일 밤에
술 한 잔 그리고 안주 조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네요. 지금 그렇군요. 순대 머릿고기에 쇠주 좀 입에 넣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세탁소에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은 과연 맡기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면이 아니고 네. 생 나이롱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물로 닦아주면 된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예. 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요. 통국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박준현 운용역계 현대해상 이 종목 진단 남겨주신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뭐 사실 종목 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여러 저희와 소통 가능하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좋아요. 전문가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태광 이거요. 태광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죠. 12,500원에 50%입니다. 12,500원에 50%요. 아, 비중 많으시네요. 비중을 많이 좀 들어가셨는데 일단 소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이고요. 자, 이 종목 한 번에 50%다 들어가신 거예요? 두 번 나눴습니다. 두 번 나눠서 알겠습니다. 네, 금산 전무관님이 그때 한 달 전에 예, 적극 추천해. 이 토마토 제가 자주 보는 시청자인데 애청자분이시군요. 예, 그때 한번 이렇게 추천해 주기를 주문을 했는데 자, 태광, 쭉- 네. 쭉 빠져서 그러게요. 상당히 좀 사실 주가가 잘 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예. 시장 흐름이 좀 흔들리면서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는 1,500원이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이제 손실을 좀 보고 있는 구간인데 앞으로 지켜보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예. 자,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까요? 네, 저 박준현 전문가님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장님, 이번 종목 태광입니다.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구간인데 태광 계속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인가요? 일단은 한 달 전에 사셨으면 아마 2차 전지 회사가 자회사 YHITC인가요? 자회사 그걸 보고 사셨던 것 같고요. 아마 몇 개월 전에 예. 사셨었으면 회사가 녹산공단의 공장이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이슈가 샀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최근에 사셨으면 아마 포인트 자체를 그거 보고 샀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 HYTC의 2차 전지 장비 회사 진출 모멘텀 보고 사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알다시피 회사는 피팅 회사잖아요. 피팅 회사인데 일단 업황 자체는 아직도 부진합니다. 이 회사 전방 산업이 석유화학 플랜트 쪽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조선 업황의 이제 수준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가장 큰 부분 자체가 간 이음새다 보니까 국내 주요 건설사들, 해외 건설사들, 삼성 엔지니어라든가 지금 대리인 사람은 해외 수주를 안 하고 있으니까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중동 쪽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수주가 많이 발생이 돼야지 국내 건설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간 이음새가 납품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현재 지금 해외 건설 수주 되게 부진합니다. 국내 현재 건설사들 같은 경우 거의 다 국내 주택사업 부분에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황은 뭐 좋아지겠지만 예전처럼 조선업황이 폭발적으로 과거처럼 좋아지는 쪽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의 주 업종에 간 이음새에 관련된 수주 부분 자체는 부진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올해 아마 1월 달일 겁니다. HYTC라는 2차 전지 장비 회사 부품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잘 나가고 있고 소재에 이어서 최근에 오닉 P&I라든가 PNT라든가 뭐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아마 사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본래 자산 가치가 뛰어난 회사잖아요. 뭐 간 이음새 회사가 태광, 성광밴드,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가 있죠. 태광하고 성광밴드가 똑같은 그 기업 내용입니다. 기업 내용에다가 아마 공장도 녹산공단에 있죠. 녹산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가덕도 들어가는 신공항 입구 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 이슈가 될 때 그 근처에 있는 관련 회사도 부동산이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움직이긴 했던 건데 뭐 가덕도 신공항 자체는 이미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들 회사들이 야적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자산주기 때문에 이 회사처럼 돈을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태광하고 제가 같은 규모라고 했었는데 태광은 주가가 지금 못 가잖아요. 태광은 주가가 아마 4,000원대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렇죠. 태광. 근데 성광배들은 2차전지 부품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10,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시가총액도 한 400 정도 높고. 근데 결론은 뭐냐? 주가 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왜냐면 2차전지 그 회사를 좀 봤더니 일단 괜찮아요. 그 성광배 때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은 있죠. 보니까 상반기 때 매출액이 16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45억인데 연간으로 따지면 지금 뭐 100억 정도 영업일 내잖아요. 근데 지금 태광이 지금 연간 영업이 100억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워낙 업황이 안 좋아서. 근데 지분이 이제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완전한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5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로서 실적이 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은 아직까지 가치주 성격입니다. 이제 2차전지 부품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쪽인데 아직은 본업 자체가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는 빠지지 않아요. 회사가 부채가 없는 회사고 자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가치주잖아요. 가치주의 성격이 뭐냐? 주가가 빠질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승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근데 우리 청장님이 분할 매수했다고 하는데 높게 사신 것 같아요. 뭐 주가가 뭐 13,000원대가 거의 고점인데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그것도 비중을 12,000원대인데 좀 더 주가가 낮은 가격에서 분할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보면 이제 추가 매수할 가격대거든요. 만 원대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 원대는 지지가 현재 가격대 사서 지금 박스코인이 딱 지금 12,000원, 13,000원대 잠깐 찍었는데 13,000원이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만 원대 초반대 사서서 12,000원 정도 넘어가면 팔아야 되는 가격이다. 왜냐하면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3,000억이잖아요. 주가가 만약에 현재부터 현재 가격 시장 배송 가격이 20% 올라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3,600억 가까이가 되거든요. 근데 회사가 지금 자기 자본이익률이 ROE 자체가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성장주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본이익률이 2%, 3%밖에 안 돼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현재로 봐서는 연간 정기예금 플러스 약간 알파 정도밖에 이익이 자산이 증가되지가 않죠. 이런 종목들은 제한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등락 구간이라 좀 봐요. 그래서 주가는 하방은 걱정하셔도 될 것 같은데 상승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1,800원, 2,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겁니다. 그 가격대에서 비중 좀 반이라도 최소한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길게 보면 충분히 손실 보지는 않고 나올 수가 있는데 굳이 뭐 13,000원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1,800원부터 비중 좀 축소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3,000원 정도 올라가면 전략 매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장님 일단은 뭐 손절을 크게 많이 보시지 말고 11,800원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11,800원 정도부터는 분할해서 매도를 하는 전략.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는 13,000원까지 보시되 중간에서는 조금씩 비중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되셨나요? 예, 11,800원 정도 오면은, 아니, 저는 막 이게, 네. 그때 금산 전문가님이 뭐 이게 전기차 관련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뭐 전망이 좋다고, 전망이 좋고, 그렇습니다. 네. 목표가는 이거 얼마 갈지 모르니까 강력히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을 이게 금액을 굉장히 크게 실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그때 추천하고 나서 계속 내리막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처분해볼까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자, 이제 또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거기다 시황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같이 한번 감안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방금 전에 박주전 운용력께서 해주신 말씀 참고하시고 앞으로 대응해 나가시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실 때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자, 바로 대광 살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 살펴드렸네요. 네.
자,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네. 잠깐 유튜브 좀 들어가서 어떤 분들이 추가적으로 와 계시는지 인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이 동백이라는 아이디 있으셨잖아요. 두 개예요? 근데 동백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 닉네임이 이렇게 많이 겹치는 닉네임일까 싶긴 한데 가끔씩 또 겹치는 그 이름들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두 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서로 모르는 관계였나요? 자 자. 그리고 또 귀연 야옹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저도 왔어요이라고. 자성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행투 가이드님까지. 오늘은 시작부터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와주시는 고정 닉네임 분들 계십니다. 예, 그래도 벌써 200명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비중 키우신 거 보니까 욕심을 좀 내실 수도 있네요. 이러면서 약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방금 전에 상담 도와드렸던 그런 내용과 관련된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자, 어떤 정보 갖고 오셨습니까? 성신양이에요.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세요. 예, 11,500원에 70%요. 아이고, 비중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물 탔어요. 첫 번에 12,500원에 샀다가 또 비싸게 사고 또 사셨네요. 사고. 예.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거 중간에 전화 좀 주시지. 너무 많네요, 비중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부담도 많이 되시고 또 시장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회를 보고 계실 텐데 기회 왔을 때 종목 사기도 좀 애매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성신양회 한번 이제 어떻게 다뤄볼지 알아볼 텐데요. 어떤 분께 진단 받고 싶으세요? 이효성님 전문가님한테요. 네. 자,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PB님, 성신양회 최근에 좀 또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중간에 물타기를 한번 하셨다고 해서 저도 비중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아마 단가 낮추신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나머지 한 70% 중에서 35%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한번 다시 비중 줄이시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성신양의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이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그 영업이익 좀 줄어든 부분은 그 상반기에 그 탄소 배출권 매각했던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비용 제외한다면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설비 시설 자체가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멘트 생산량이라든지 수요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레버리지라고 하죠. 더 이제 생산량 자체를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으로도 이제 업황이 좋다라고 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대선이 있고요. 지금 정책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건물을 지는 데 있어서 원가로서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다소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로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224일 장기 이평선 터치하고 이제 다시 반등 왔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장기 이평선 두 개, 이쪽에 여기 있는 파란색 선 112일선하고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박스권 이루면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보니까 아까 11,000원, 11,300원 정도였나요? 근데 지금 이제 아마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 본전 가격 오시면은 35%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11,500원 가량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 13,000원, 14,000원까지도 위로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에 뭐 시원하게 돌파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 구간도 보시면 9월 말부터도 주가 다시 밀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한번 절반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다시 10,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은 재매수를 해서 이제 박스권에서 매매하시는 전략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도 이제 일단은 이제 본전 가격 오면은 비중 절반 줄이시는 것. 그다음에 목표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4,000원까지 보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이 지금 70%의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한 반 정도 줄이자는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본전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반 줄이자는 거,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10,000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그런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0,000원대까지 좀 참아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해결되셨죠? 예, 저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하시죠. 그러면 이 기간을 이달 올 말까지 가지고 갈까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축소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언제쯤 가져가야 될지. 총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예, 예. 피디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기간을 딱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뭐 대선이 있다든지 이런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연말까지는 이제 기회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올 연말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저희 미스터 진단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 가격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성신양회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살펴드렸는데, 이거 비중을 너무 많이들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종목 상담하다 보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다 개인 투자하시면서 겪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이게 한 종목에 너무 큰 비중을 담지 마라라는 말을 사실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면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오라 하다가 어느 순간 비중이 이만큼 맞아요.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미리 조금 더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놓고 행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이들 진단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송영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원익 IPS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장비죠. 자, 이 종목 매수 가격이 좀 높은데요. 야,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5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예. 20% 비중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너무 빠지는데 어디서 물을 타야 하나요? 일단은 종목에 대한 확신은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이제 물을 타서 조금 더 비중 늘리실 생각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면 손절 생각도 있긴 하시군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비중을 더 늘려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이런 고민에 쌓여 있는 종목 원익 방금 전에 IPS입니다. 창호앵커가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 연락 달라고 그랬는데 딱 좋네요. 딱이네요. 네, 어떻게 될지 지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52,000원에 사실 원익 IPS뿐만이 아니라 숫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내려왔거든요. 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력께 맡겨보도록 하죠. 자, 운용력님, 원익 IPS에 52,000원에 들어오셨고요. 20%입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손절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비중을 오히려 더 늘리는 게 맞습니까? 손절은 아니죠. 결론부터 땄으면. 예, 지금은 전체 시장도 그렇고 이 종목도 이제 사야 되는 가격이죠. 사야 되는 가격인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영커님 얘기했다시피 뭐 반도체 장비 종목들 정말 힘들죠. 아마 그 5G 관련 종목이 가장 힘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 원익 IPS 뭐 차트 보고 계시는데 거의 뭐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반도체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가이던스를 부합하는 좀 실적이 좀 나왔는데 나와도 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은 반도체 장비 움직이면 장비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년 동안 반도체 장비 쪽에 190조, 200조 원인가요? 뭐 투자를 좀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투자 자체가 비메모리 쪽에 유지가 많죠.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원익 IPS는 메모리에서부터 비메모리까지 해가지고 또 디스플레이 장비까지 종합 IT 장비 회사니까 그렇지만은 비메모리 쪽에 아무래도 투자가 많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사더라도 종목을 선택하는 게 이제 빠르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실적 자체가 상고하저입니다. 상반기 때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았고요. 원익 IPS도 마찬가지죠. 상반기 때 예사 지금 영업이익이 상반기 때 영업이 지금 1,300원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반기 때 전망이 지금 3분기 때 700억, 4분기 때 200억 해가지고 900억이에요. 상고하저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반기 때 고점 찍고 하반기 때 지금 못 가는 거죠. 지금 이제 4분기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년도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되겠죠. 내년도는 이제 반도체 장비 투자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올해보다 증가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때 저점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가기가 쉽지가 않죠. 아마 1월 달에 갈 겁니다. 1월 효과를 전유해가지고.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죠.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저도 상반기 때 뭐 GST라든가 뭐 갈로트 종목들, 테크닉이라든가 뭐 관심 가졌지만은 저는 하반기 때 최근 들어서 거의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달 정도 저점 매수해가지고 1월 효과를 겨냥을 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기로 따지면. 그러다 주가는 뭐 저점은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근데 매수 단가가 52,000원, 이건 사서는 안 되는 주식이죠. 52,000원에서는 밸류를 봐야 되는 건데, 이 종목 제가 상반기 때 주가가 3만 7천원일 때 적정 주가 48,000원을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적정 주가는 자체는 일단은 오니가 IPS 반도체 대장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회사의 대장주는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밸류를. 일단은 미국에 있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든가 램 리서치의 밸류에 20-30% 정도 할인을 해야 되거든요. 상반기 때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가 램 리서치가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PR이 18배입니다. 18배, 20배입니다. 최근에 주가 떨어져서 아마 22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한 17배입니다. 그럼 원익 IPS는 어떻게 했어요? PR 기준에서 20% 정도 할인한다고 한다면 PR 기준 14배 이상 가서는 안 되는 주식이죠. 예. 근데 지금 원익 IPS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PR이 11배예요. 왜 11배입니다? 이게 딱 가격이 나오죠. 지금 지금 올해 예상된 주당 EPS가 얼마입니까? 3,4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회사 PR은 제가 보기 13배, 14배가 적정이에요. 13배, 14배 곱하면 목표 주가 48,000원 나옵니다. 현재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48,000원까지 가야 되는 주식이에요. 근데 52,000원에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못 내죠. 52,000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5만원에 팔아야 되는 주식인데. 그럼 내년도 어떻겠습니까? 내년도 전망치를 보면 밸류가 나오겠지. 내년도 지금 이익이 증가되니까 내년도 주당 EPS가 4,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 13배, 14배라 했지 않습니까? 장이 좋으면 15배까지 갈 건데 현재 시장 자체는 안 좋은 국면이기 때문에 13배 정도 곱하면 13 곱하기 주당 4,000원, 52,000원이죠. 52,000원이 적정 주가예요. 목표 주가. 그럼 52,000원 팔아야 되는 주식인데 52,000원 사셨다는 거죠. 수익 못 내죠.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52,000원 번다 한다면 주식은 무릎에 서서 꽤 팔라고 그랬으니까 48,000원도 번다 한다면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비중이 우리 이분이 20%네요. 뭐 지금 사셔야죠. 산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근데 시기가 좀 빠르다는 거죠. 12월 달에 사시든지 1월 달에 아마 1월 달에 좀 가지 않겠나 하는 쪽인데, 기본적으로 또 현재 시장에 IT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시장의 관심이 중소형 종목들을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친환경 쪽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요즘 친환경 쪽에 관심인데, 친환경 쪽이 속도 말해서 죽어야지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쪽이 상대적으로 부각할 겁니다. 우리 시장 자체가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쪽 못 가요. 현재 시장의 관심 자체가 2차전지 중심 신재생에 쏠려 있잖아요. 코스닥 시장에 매매한 사람은 다 이쪽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종목에 관심이 안 가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현재 친환경 2차전지라든가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도체 장비 종목 쪽으로 쏠리겠어요. 근데 그 쏠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환경 관련 이슈 자체가, 정책적 모멘트 자체가 11월 달에 국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0월 말 정도에 탄소 배출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발표가 좀 될 거고요. 세계 안중에서. 최소한 10월 달까지는 친환경 쪽에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어제 잠깐 원익 IP에서 반도 나왔다 빠져버리죠. 그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 자체는 언제냐? 제가 보기에는 11월 달 최소한 이후라는 거죠. 11월 달도 잠깐 12월 달 반도 나왔다가 1월 달 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트레이딩 매매다. 그래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주가는 뭐 37,800 정도 저점이라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비중이 뭐 충분히 5% 10%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52,000원 비싼데 48,000 정도까지 아마 매수 단가가 지금 정도 10% 정도 물타기하면 48,000 정도까지 내려오겠네요. 기술적으로 지금 48,500만 원대까지 물량이 집중돼 있잖아요. 이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저항을 좀 받을 겁니다, 당연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시기적으로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만은 저점 매수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유 전략 목표 주가 내년도 한 1월달 정도 보시고 48,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시라는 말씀 전해주셨죠. 내년도 초까지 정도 보시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 만약 기다리지 마시고 한 48,000원 정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원익 IPS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종목 선정 기준이 뭐냐? 아니 어떤 분이 아니라 행투님이죠. 이
기준을 뭐 인맥, 인물, 네. 머리둘레. 머리. 도대체 어디서 머리둘레라는 루머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전혀 아니에요. 전화로만 저희가 네. 아침부터 받고 그걸 이제 저녁에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말씀해주신 거 어떤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루머 생성이에요. 전부 다 루머입니다. 예, 그냥 PD 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 시황과 뭐 겹치는 정보 빼고 여러 가지 조건 뭐 안 되는 것들을 나면은 나름 기준이 있다고 저한테 지금 방송 중에 계속 말하는데 뭐라고 하네요. 네. 그 AI가 있대요. 아, AI 가? 종목 선정 AI가 그걸 저희가 몰랐네요. 믿거나 말거나 자, AI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어떤 분인지 마그마님이셨나요? 저희 모자를 씌워달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복장도 그렇게 뭐 아주 신뢰감 있는 복장은 아닌데. 밖에 나가기가 힘들죠. 이거 네, 여기에 모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재미난 방송이 될 것 같아서 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고요. 자, 다음 저희하고 종목 담당 PD하고 지나갈게요. 아직 손발이 예 알겠어요. 예. 지표 나왔네요. 속보 나왔습니다. 예, 예. 미국 9월 비농업 고용지수 19만 4천 건인데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네요. 자, 비농업 쪽이면 이제 서비스 업종 고용이 네. 안 좋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도 해석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운용령님께 잠깐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리고 플러스 예. 미국 9월 실업률도 4.8%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용님 좀 통상 저렇게 실업률하고 서비스 쪽 고용이 낮아진 거면 이제 경기 회복이 더뎌진 거잖아요. 그럼 연준의 좀 움직임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연준의 움직임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는 11월 달 어떻게 되든 간에 엊그제 나왔던 ADP 고용 보고서는 좋게 나왔고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비농업 분야도 좋게 나오지 않겠나 그런 전망이 있는데 일단 좀 저도 지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안 좋게 나온 것 같네요. 근데 예상대로 아마 물가 지표 자체가 최근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용지표 비농업 분야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그 테이퍼링은 개인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비농업 분야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나온다든가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장에 그런 시장에 영향 미치는 영향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업률은 이제 반대로 약간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 고용과 실업이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엔디캠 생명과학이요. 네, 제약바이오 쪽이시고 매수가는 얼마에 들어가셨습니까? 11만 9천 원이요. 11만 9천 원. 지금 손실이 아주 네. 상당하십니다. 오늘 뭐 2% 올랐지만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도달하려면 좀 멀어 보이는데요. 비중은 말씀하시죠. 수익이 났던 건데 안 팔아가지고 계속 아이고. 더 좋아질 거라고 해가지고 예. 안 팔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안 지금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빠졌는데 그 임상과 관련된 아유. 부분이 잠깐 있었었죠. 예. 고민이 많습니다. 저때 높았을 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거나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고점이 낮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를 거란 기대는 나오고 있는데 좀처럼 주가는 반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답답할 노릇인 것 같아요. 비중은 근데 얼마나 담으셨어요? 15%요. 15%. 근데 자, 그게 예. 저기 재무 상태는 좀 괜찮은 건지 그리고 또 목표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놓쳤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좀 자세한 내용 알아볼 텐데 어떤 분께 진단받을까요? 예, 이호석 PB님 팬입니다. 팬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신한금투의 이호섭 PB입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 한번 놓치셨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 고민이 되게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제 유의성 확보가 통계적으로 좀 안 되면서 악재를 첫 번째로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천억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
또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좀 더 조정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적은 말씀하셨는데 2018년 이후로 해서 2018년, 19년, 2020년까지 계속 적자였고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까지는 적자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하반기도 특별하게 개선될 것이 없기 때문에 4년 연속 적자긴 한데 이 종목이 상장될 때 이제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으로 이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 종목 이슈는 일단은 벗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그럼 남아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 인도의 그 자이더스 캐딜라라는 회사가 만든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CMO죠. 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 이게 위탁 생산하겠다는 계약을 지금 가계약 정도 맺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번 달 중으로 이제 본계약 체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온 시점부터 해도 생각보다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CMO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많은 회사들이 백신 관련된 CMO 계약을 하고 있지만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치는 편이긴 하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남아있는 모멘텀이 좀 그거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그 계산되는 걸로 보았을 때는 만약에 매출이 한 1조 정도도 2020년에 잡힐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한 2024년까지는 매출 2조 정도 가능하다라고 수치상으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도 본계약 내용이 결국은 나와야지 확인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선 본계약 나오는 부분까지는 기다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우선 또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 자체는 지금 이미 충분히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사실 작년이죠. 작년 3월 달, 작년 3월 주가까지도 충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위쪽으로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 현재 많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매물이 중간중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목표 주가라고 하자면 이제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 회사가 CMO 계약을 본계약을 맺어서 매출이라는 것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됐던 가격이 전에 있었던 한 15만 9천 원이라는 거 생각해 본다면 목표 주가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 15만 9천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 보수적이냐면 실제로 매출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이거보다 더 위에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기대하기에 올라올 수 있는 주가라고 하면은 한 10만 원 약간 넘어서는 가격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15% 정도 되시니까 뭐 추가 매수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 부분은 권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지금 왜냐하면 유상청약이 아마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장기화돼서 가져가신다라면 유상청약까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늘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가져가시면서 10월 중에 본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본계약 시에 주가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좀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까지 한 11만 원대잖아요. 11만 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 기간 동안까지 기다려 보시되 만약에 10월 중순까지 본계약 나오고도 주가 반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료가 본계약이군요. 10월 중순에 그걸 나오는 걸 보고 주가 움직임을 체크하자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10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매수하셨던 가격 근처에서 살짝 아래인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잘 간다면 15만 9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높은 가격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본계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포인트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좀 해결되셨습니까? 네, 근데 증자는 유상 청약은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유산 청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우선 이번 유상청약 같은 경우에는 그 CMO 안 받으면 위탁 안 생산 되나요? 위에서 이제
근데 이게 안 받게 되시면은 안 받으시는 거는 선택이니까 뭐 결정을 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유상을 안 받으시게 되면은 주식 다른 분들은 수량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수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상을 안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유상 안 받으시고 적절한 시기에 주식을 한번 나머지 한 15% 정도는 이제 추가 매수하시는 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해결되셨죠?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자, 많이 밀렸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사실 엔지캠 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뭐 상당히 반토막 나 있는 종목도 많거든요. 그렇죠. 반등은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 정말 손실이 너무 늘어나는 종목들 이렇게 고민되는 종목들 계속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잠깐만 네이버 TV 조금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예.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창이 열려 있는데요. 자, 오늘 일찍부터 참여해 주셨던 분들 계시는데 미리 좀 못 읽어드렸네요. 저 보니까요. 서당깨님 일찍 와주셨고 나이아가라 폭포님과 그리고 자주 네이버 TV로 오시는 메텔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제 눈에는 떡볶이님도 보이고. 떡볶이님이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셨죠? 네, 그리고 떡볶이님께서 지금 이게 얼마가 YG 엔터테인먼트. 예. 요즘 뭐 이번 주도 엔터테인먼트는 찐했죠. 잘 갔죠. 신고가 뭐 도달했고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 보여줬습니다. SM, JYP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수급 상위 종목에 올라갔던 게 생각이 나고요. 또 거기에 또 다른 분께서는 또 어떤 분이 와 계시나요? 달팽이님. 네. 반도체주 도대체 언제 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역시 비슷한 질문들, 네. 고민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원익 IPS 하셨을 때 대충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저희 또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바로 유튜브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통국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네. 자, 현대해상 보험주 좀 보겠습니다. 자, 현대해상 매수가는 26,200원에 30% 들고 계시죠. 일단 보험주들 요즘에 흐름이 워낙에 또 좋으니까 네. 앞으로 금리 인상 수혜주다. 그래서 보험주도 좀 잘 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현대해상도 일단 수익권이시거든요. 장기 보유를 생각하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지금 차트만 보셔도 딱 아시겠지만 이런 장에서 보험주 현대해상의 흐름이 상당히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상향하는 패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과연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령님 현대해상 들고 계시는데요. 장기 보유하신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뭐 보험주는 장기 투자 가능하죠. 은행주도 그렇고 뭐 또 보험주 매매하신 분들이 또 그런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니까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보험주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니까 모멘텀이 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보험회사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이제 보험회사들 실적 자체는 뭐 손보니까 자동차 손해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최근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서 차량 운행이 제한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손해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아마 손해율이 아마 78, 80 정도. 대체로 자동차 손해율이 한 88, 90 정도 되거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많이 떨어지면 또 정부에서 손해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이 들어오죠. 인하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익이 좀 약간 또 줄어들고 그런 또 흐름인데, 하여튼 올해 보험사들의 실적이 거의 뭐 최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밸류 자체도 뭐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다 마찬가지죠. 은행주도 그렇고 보험주도 그렇고 뭐 증권주도 현재 주가 자체 밸류 자체가 워낙 지금 쌉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험주가 은행주보다 주가 상승이 높은 이유 자체가 이제 수급에 있다고 봐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요즘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가는 저평가지만은 외국인 지분들이 거의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뭐 60에 70%지 않습니까? 보험사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27%네요. DB 손해 같은 경우가 조금 많고 43% 정도. 그다음에 메리츠아제 같은 경우는 11% 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분율이 적으니까 시중은행 같은 60% 70%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할 수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뭐 이게 메리츠아제인데 다 지금 고점이에요. 계속 우상향이죠. 메리츠아제가 가장 먼저 떴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쪽이고,
일단 뭐 보험사 중에서 어느 쪽이 탑이냐? 여기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화재 갖고 계시면 계시거든요. 삼성생명은 매매해서는 안 되고요. 삼성화재도 그렇고요. 보험주 매매하실 분들은 탑픽이 동부화재고 DB화재고 그다음에 현대해상도 괜찮고 삼성생명 같은 게 안 됩니다. 자기 자본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 보실까요? 이게 사더라도 생보사 삽시 안 된다. 지금 삼성생명이 차트지 않습니까? 삼성생명이 차트고 삼성화재도 나쁘지는 않는데 삼성화재도 더디게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이 20% 올라갈 때 10%밖에 못 갑니다. 자기 자본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주 혹시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해상 여전히 괜찮습니다. 최근에 이제 DB화재가 먼저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많이 뜬 게 메리츠화재, 그 다음에 DB화재,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이 좀 올라오고 있는 쪽인데 밸류가 좀 상대적으로 조금 싸 보여요. 현대해상이. 그래서 최근 들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험주 사신 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배당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현대해상은 작년도 배당이 1,000원 정도 했거든요. 현재 주가가 3만 원대니까 배당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올해 이익이 많이 나서 배당 수익률이 좀 올라가겠지만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 3%가 넘어가는 거니까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일단은 뭐 금리 상승 사이클이니까 금리 한두 차례 인상할 때까지는 계속 우상한다 봐야죠. 최소한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는 간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게 보면 뭘로 봐야 되느냐? 과거에 현대해상이 보면 경기가 좋을 때 2017년도, 18년도 예상이 최대 시책이 났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한 4,500억 났거든요. 올해는 이제 4,2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때 주가가 5만 원이잖아요. 현재 주가가 28,000원이니까 중장기적으로 여기까지 이때까지는 이게 내년도 시책 전망치는 올해보다 조금 전망치가 낮아요. 그런 거 좀 감안하셔야 되겠죠. 충분히 우상향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증권주라든가 금융주 같은 게 배당을 노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배당 투자까지 간다 한다면 기대감이 간다 한다면 연말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최소한 시장이 안 좋다 한다면 32,000원 그렇지 않으면 35,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매도 목표는 연말 정도까지 35,000원 정도까지 간다 한다면 배당 안 받고 좀 파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이 정도 가게 되면 이제 PR 기준에서 7배, 8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PR 기준에서 약 6배 되는 수준이니까. 근데 회사가 자기 자본율이 8.7%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에 그렇게 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36,000원인데 이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요한 거니까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 최소한 몇 차례 진행이 좀 되면서 유동성이 확실히 꺾이는 시점에서 전체 시장도 조정을 좀 받겠지만은 그 전에 뭐 대응하고 좀 나와야 되겠죠. 일단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는 아마 PR 기준에서 한 8배 정도 해당되는 현재 자기 자본율이 8% 되는 수준이니까 36,000원 정도가 적정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 36,000원 아마 올해 연말 안에 36,000원 정도 올라간다면 한번 좀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락 되고 난 다음에 또 1월달에 쉽니다. 보험주는 금리 인상 사이클과 무관하게 그리고 아마 2월달 3월달에 올라간다면 장이 좋으면 그때 38,000원 내지는 배당 이후에 4만 원 정도 언저리도까지 상승하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목표 주가는 개인적으로 3만 한 5, 6천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해상 살펴드렸습니다. 네. 올해까지만 본다면 연말까지 한 3만 5, 6천 원 요 정도까지 보시고 내년까지 조금 더 길게 본다면 3만 원 후반까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보험주 그중에 현대해상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한번 시황하다 보니까 업종에서 보험주만 한번 탁 올랐던 하루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며칠 금리 인상. 전이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관없이 올라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잠동백님, 두 분의 동백님 중에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쇼박스. 아, 요즘에 핫한 종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딱 하자마자 머릿속에서 오징어가 한 마리가 딱 떠오르면 딱 여러분은 떠오르죠.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예. 자, 6,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오늘도 변동성은 상당했습니다. 11%의 그렇습니다. 상승을 보이면서 7,100원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에 나온 대로 최근에 그냥 확 올라간 거죠. 오르는 내리락 좀 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래도 여태까지 심심했던 걸 생각하면 요즘 약간 살아나고 있습니다. 거의 폭등입니다. 그러게요. 싱싱해지고 있는 쇼박스. 자,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오. 하는데 PB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호석 PB님, 지금 쇼박스 콘텐츠 쪽을 좀 좋게 보시면서 길게 또 보실 생각인가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좋은 이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제작사에다가 한 10억 정도 투자했던 투자 이력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시즌2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었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전제로 본다라면은 쇼박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근거가 바로 이제 쇼박스도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이렇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영화 2편 이제 배급하고 나서 올해 상반기 이제 전무했었고요. 이제 하반기 들어서 또 배급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쇼박스라는 회사 기업 배급사라는 특징상 이제 배급을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배급사로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좀 없었고요. 하반기에 비상선언이라는 영화가 지금 기대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뭐 계속해서 이제 배급을 한다라고 본다면 하반기에 컨텐츠 관련주로서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물량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조금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컨텐츠 자체가 워낙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었고, 그 감독이 이야기하기로는 시즌 2는 계획은 있는데 이제 다른 영화 하나 찍고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식의 코멘트 있었다는 걸로 봐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만 가지고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저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제 조건이 이제 장기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리오프닝 관련 그리고 이제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신고가형까지 올라가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딱히 잡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월봉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과거에 이제 2015년에 한 1,200원 정도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10,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잠동백님의 종목 쇼박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7,000원대까지 더 올라가서 수익 중이신데 지금 10,000원대까지 역대 기록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10,000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쇼박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스터 진단 1부, 지금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 그러니까요. 2부에서도 이러한 종목 진단 이어갈 테니까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전화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오늘 박준현 운용력과 이호석 PB가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해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